밀가루 음식이 우리의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피자, 파스타, 빵, 햄버거 등의 음식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이들 음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간편함입니다. 바쁜 현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식들은 신속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가루 음식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 뒤에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밀가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의 원인이 밀가루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밀가루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밀가루에 함유된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 때문입니다. 글루텐은 밀가루 반죽이 끈끈하게 뭉치거나 부풀도록 만들어 빵이나 면 음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글루텐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쫄깃한 피자 도우, 푹신한 빵, 늘어나는 면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루텐이 바로 소화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글루텐 함량에 따라 밀가루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의 밀가루 종류가 그 예입니다. 글루텐 함량이 높은 강력분은 특히 빵을 만들 때 사용되며 중력분은 면류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글루텐 함량이 낮은 박력분은 쿠키나 과자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의 양에 따라 다양한 식감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글루텐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글루텐이 체내에 흡수되면 소장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소화기 관련 증상 외에도 염증이나 동맥, 경화 등의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끊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신체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글루텐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소화지방 변증은 체내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므로 이를 피하면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화지방 변증은 체내에서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나 무기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가루 음식을 끊으면 이러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 섭취를 중단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텐에 의해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이들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므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텐 섭취를 중단하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루텐이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인 셀리악병은 국내에서 거의 진단되지 않습니다. 셀리악병은 밀가루를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셀리악병은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밀가루 음식 소화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글루텐 섭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밀가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탄수화물 중독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섭취량이나 품질,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가루 음식과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것은 항상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